안녕하세요. 저희 정담은 교회에서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근현대 교회사 첫 시간 기억나시죠? 유럽의 교회 편이요. 시간이 벌써 꽤 흘렀는데 오늘 그때 그 핵심 내용들하고 또 우리가 나눴던 생각들 이런 것들 좀 다시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후부터 시작했었죠, 우리가. 맞아요. 그 영국 상황부터요. 스코틀랜드는 총회 표준 문서를 받아들였는데 잉글랜드 의회는 좀 입장을 달리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두 나라의 길이 좀 갈라졌던 게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리버 크롬웰 시대가 왔고요. 네, 공화정 시대. 근데 이게 참 그 엄격한 청교도 통치가 오히려 사람들이 막 왕정을 다시 원하게 만들었다는 게 뭐랄까 아이러니였죠. 아, 맞아요. 물론 뭐 의회 민주주의 발전이라던가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요. 그럼요. 근데 크롬웰 죽고 나서 다시 왕정에 복구됐잖아요. 찰스 2세, 제임스 2세 때. 네, 그때 다시 비고교도들 핍박이 심해졌죠. 특히 그 오마일법 같은 거요. 도시 근처에서는 아예 설교나 집회를 못하게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생계 자체를 위협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좀 명확했죠. 그런 억압이 결국엔 1688년 명예혁명으로 이어진 거고요. 네, 맞습니다. 피 안 흘리고 의회가 왕권을 제약하는 그 입헌 군주제의 기틀을 마련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이듬해 권리장전도 나왔고요. 그때 존 로크 사상이 중요하게 언급됐었는데 그게 또 사무엘 러더포드의 렉스 여기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 그 연결고리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맞아요. 법이 왕보다 위에 있다. 정말 혁명적인 주장이었죠. 이게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학자에게서 나왔다는 점. 뭐 종교적 관용이 확대된 건 좋은데 또 동시에 세속화 경향도 강해졌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봤었죠. 네, 영국이 그렇게 좀 내부적으로 실험하는 동안에 대륙은 뭐 훨씬 더 큰 전쟁 중이었고요. 그렇죠. 30년 전쟁.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화해가 이게 루터파한테만 자유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의 씨앗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 프라 창밖 투척 사건, 이게 도화선이 됐고, 네. 1618년부터 48년까지 거의 뭐 30년 동안 이게 종교 문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강대국들의 정치 싸움이 됐죠. 독일 지역은 인구가 3분의 1이나 줄었다고 하니 정말 끔찍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칼뱅파도 신앙의 자유를 얻고 각 나라 주권도 확인되고. 아, 근대 국제 질서의 출발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진짜 시작됐다 뭐 이런 신호탄 같은 거였죠. 종교가 아니라 국가 중심으로 판이 박힌 거예요. 이런 그 엄청난 혼란 속에서 또 교리만 남고 생명력은 잃어버린 죽은 정통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네, 맞아요. 그 흐름도 중요하게 다뤘었죠. 요한 아른트의 진정한 기독교, 또 야콥 슈페너의 경건한 열망. 그리고 그 소그룹 운동, 콜레기아 피에타티스? 아, 네, 그거요. 슈페너 제자 헤르만 프랑케는 할레 대학 중심으로 막 고아원도 세우고 사회개혁에 힘썼고 또 진젠도르프 백작이랑 모라비안 공동체, 그 헌신적인 선교 이야기는 정말 대단했죠. 맞아요. 경건주의가 개인의 체험, 뭐 경건한 삶, 성경 공부, 사회적 책임 이런 걸 강조하면서 교회에 좀 생기를 불어넣은 건 분명한데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교리를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문제점도 지적되긴 했었고요. 균형이 참 중요하네요. 자, 이제 18세기 영국으로 가보면 이신론이 뻗이고 산업혁명 때문에 사회 문제는 심각해지고 근데 영국 국교회는 점점 더 형식화되고 있었죠. 영적으로 좀 침체된 시기였어요. 그때 존 웨슬리가 딱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옥스퍼드 헐리클럽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올더스게이트 체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는 그 고백. 네, 언제 들어도 참 강렬해요. 웨슬리는 사실 평생 국교의 사제로 남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그의 그 열정적인 순회 설교랑 특히 속회라는 소그룹 조직. 아, 평신도들을 활용한 거요? 네, 이게 결국 감리교 운동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버린 거죠. 만인구원론, 완전성화 강조하면서 개인 신앙이랑 사회적 실천을 통합하려고 했고요. 조지 회필드랑은 신학적으로 좀 달랐지만 칼뱅주의 대 알미니안주의? 그렇죠. 노선은 달랐지만 뭐 각자 자리에서 영국 사회를 깨우는데 정말 크게 쓰임 받았죠. 아, 근데 웨슬리 대인 가정사는 좀 어려웠던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사역과 삶의 균형 문제? 네,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었어요. 강의 마지막에 나눴던 질문들이 좀 떠오르네요. 그 많은 순교랑 희생 끝에 얻은 신앙의 자유인데 왜 교회는 그 자유 속에서 오히려 침체하기도 했을까? 아, 네.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신앙의 깊이가 저절로 따라오는 건 아니라는 거였죠. 오히려 자유로울 때 더 깨어서 말씀, 기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또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이런 나눔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경건주의 유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고요. 네, 개인 경건, 뜨거운 신앙 체험, 사회 참여 이런 건 다 좋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반지성주의나 좀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점. 결국 그 신앙의 실천이랑 깊이 있는 교리, 또 개인 경건과 공동체성, 내적 성찰과 사회적 책임, 이 사이의 균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유럽 교회사 속에서 그 기존 질서랑 새로운 부흥운동 사이에 어떤 긴장, 또 역동성 같은 게 보이네요. 그럼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는 어떨까? 어떻게 하면 전통에 충실하면서도 또 이 시대에 맞게 살아있는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네. 정체되지도 않고 또 뿌리 없이 흔들리지도 않는 그런 신앙.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근현대 유럽 교회사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귀한 통찰들을 되새길 수 있어서 참 유익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